지난 시간에는 모형 공간에서 플롯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플롯은 모형에서 하는 것보다 배치해서 플롯을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설계 도면을 다양한 형태로 배치하고 플롯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는 도면을 출력하기 위한 하나의 공간을 만들고 환경 설정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7강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으로 오토캐드 강좌는 끝내지만 보충 설명 영상을 계속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아름다운 영상 앨범도 같이 업로드됩니다. 저를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패치 플롯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모형 공간에서 출력하는 걸 배웠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디서 출력을 내냐? 플롯을 하냐? 모형 공간에서 플롯을 해요. 이제 잘하는 사람은 어디서 출력을 내냐? 배치라는 곳에서 출력을 냅니다. 배치 공간에서. 그래서 배치 플롯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념부터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모형 공간이라는 것은 무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도면 작성을 여기서 하죠. 하나의 모형 공간이 무한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의 설계 도면은 모형 공간에다가 다 갖다 놓죠. 왜 그러냐면 무슨 어떤 설계 도면에는 도면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거든.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출력을 내는 게 아니라 요 배치라는 배치 탭이 있습니다. 배치 탭. 배치 탭에서 출력을 내는 것을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모형 공간은 그대로 놔두고요. 배치해서 출력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출력을 내는 그 형식이 굉장히 다양해. 그냥 모형 공간에 출력낸 것을 그냥 하나만 출력을 딱 낼 것 같으면 배치가 필요 없죠. 경우에 따라서는 100분의 1로 축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200분의 1로 축소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조그만 부품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확대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개 도면을 하나의 종이에 또 출력을 내야 되는 경우 있고 2개 내는 경우 있고 3개 내는 경우도 있고 이와 같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출력 내는 게 하나가 아니라 뭐 문서 같으면 하나 문서 작성해서 출력 하나 내면 끝나는데 캐드는 아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출력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배치는 설계 도면에 따라서 100장 출력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200장 출력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배치를 쓰지 않고 모형에서 한다면 하나하나 범위를 잡아가지고 출력을 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100장을 내가 출력을 낸다 그러면 100번 작업을 해야 되고 하나 출력을 할 때마다 뭐 PDF 파일이 하나씩 생성이 되겠죠. 그런데 배치해서 미리 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이걸 일괄적으로 출력을 낼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해서 출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배치해서 배치를 한 놈을 다시 DWG로 가서 또 작업도 가능해요. 배치라는 것은 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페이지를 설정을 에이스를 설정했으면 이것은 하나의 에이스다 생각하면 돼요. 모형 공간은 무한이지만 배치는 하나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모형 공간에는 도형이 굉장히 커요. 이놈을 1대1로 출력을 못 하잖아. 내가 에이스로 출력을 낸다. 그럼 배치에다가 에이스를 세팅을 하고 저 모형에 있는 도형을 일로 가지고 와서 에이스에 맞도록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원하는 축척대로 출력을 내는 게 목적이다. 그 얘기. 모형에서 작업을 하면 배치로 자동으로 가요. 그리고 또 배치해서 단독적으로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서 레이어라든지 그 다음에 주석 같은 것을 다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배치해서 별도의 명령을 또 이렇게 딱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치해서 작업하는 놈은 또 모형에서 안 가게 할 수도 있고 가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작업을 하면 이게 만약에 도면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 이거하고 다 연관되는 작업이 있어 여러 개의 도면이 있다 가정할 때 만약에 다 작업을 해놓고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설계 변경에서 뭘 하나 설계를 했어. 그러면 그거 관련되어 있는 걸 다 다니면서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왜냐면 하나 바뀌어지면 연속적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 배치 방법을 사용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모형에서만 딱
바꾸면 그 밑에 하위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배치 같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설계 변경할 때도 굉장히 편합니다. 지금 이제 배치 이렇게 눌러보면 지금 이게 종이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종이가 이제 하얀색이니까 하얀 바탕으로 돼 있기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모형에서는 칼라로 작업했는데 배치로 오면은 가시성이 좀 떨어집니다. 가시성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 모형에서 바탕을 검은색으로 작업을 했을 때 작업을 하면은 가시성이 좋은데 흰색 바탕일 때는 노란색 같거나 하늘색일 때 가시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작업할 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배치도 모형처럼 똑같이 색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메뉴로 가가지고요. 옵션 또는 단축키 OP 쳐도 돼요. 옵션에 가서 화면 표시에 색상에 컨텍스트의 시트 배치를 선택하고 색상을 검은색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기 바랍니다. 2D 모형 공간은 모형 쪽의 색상이고요. 시트 배치는 요 배치 색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적용 및 닫기 이렇게 눌러주고요. 적용, 확인 이렇게 눌러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치 색상도 이렇게 검은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시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배치 탭은요, 모형에서 작업하면 배치 탭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가는데 배치 탭은 다 삭제를 할 수 없어요. 하나는 남겨놔야 되고요. 엑셀의 시트처럼 이 배치 탭을 복사해서 쓸 수도 있고 뭐 이동 복사 또는 삭제 그 다음에 이름 바꾸기 다 돼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한 번 누르면 이렇게 배치 3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또 누르면 만들어지고 그리고 필요 없으면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키 눌러서 배치를 이렇게 삭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마다 별도로 이렇게 그 환경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배치에 가서 계속해서 환경 설정하기는 좀 불편하잖아. 그래서 배치를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제한 다음에 환경을 딱 맞추고 이 배치를 계속 복사해서 쓰면 굉장히 편하죠. 엑셀에서 시트가 여러 개 필요하다, 같은 양식의 시트가 필요하다 하면은 하나의 양식을 만들어 놓고 이놈을 복사해서 쓰는 게 편하잖아. 뭐 그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렇게 배치 하나만 남겨놓고 삭제를 하겠습니다. 배치는 A3를 기준으로 하고요. 이 배치의 그 A3 용지에 출력을 내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A3를 많이 쓰니까.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그 페이지 설정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이 지금 배치가 나는 이 종이 크기가 A3다 라고. 그리고 여기서 이 배치에서 출력 내는 것은 어떻게 내가 출력을 낼 건가. 뭐 이거 모양을 떠나가지고 그 페이지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배치의 명령은 굉장히 쉬워요. 배치에다 마우스를 갖다 놓고 우클릭만 하면 뭐 거기에 빠른 메뉴가 딱 뜨니까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이 눌러가지고요. 배치에서 마우스 오른쪽이 우클릭. 여기서 페이지 설정 관리자로 갑니다. 현재 이름은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가 페이지 설정을 하겠다. 수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정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출력, 플롯 할 때 페이지 설정한 상태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프린터 드라이버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오토캐드 PDF 또는 DWG2 PDF 요걸 많이 쓰는데 오늘은 DWG2 PDF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이는 등록 정보로 가가지고 ISO 전체 페이지 A3 420에 297을 선택하겠습니다. ISO 전체 페이지 A3 420에 297. 그러니까 내가 배치 출력을 내는 종이 크기를 A3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확인 이렇게 눌러주고요. 요것을 이제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확인 이렇게 눌러주면 이게 이제 내가 선택한 것이 이제 저장이 되고 용지 크기가 자동으로 이렇게 ISO 전체 페이지 A3로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배치에서 페이지 설정을 했기 때문에 플롯 명령은 배치입니다. 무조건 배치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비활성화돼서 이것을 선택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모형에서는 이걸 내가 바꿀 수 있는데 배치는 무조건 하나의 종이에서 출력을 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선택이 안 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플롯 축적도 용지 맞춤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모형에서 A3를 작업을 했으면 내가 배치해서 A3로 설정을 하면 무조건 1대1이 되는 거고, 만약에 모형에서 무슨 건물 하나 이렇게 설계를 했다 그러면 1대1은 안 되잖아요. 만약에 건물을 A3로 축소해서 인쇄를 하게 되면 뭐 100분의 1이다 200분의 1이다 이렇게 축소해서 축척을 여기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결정을 해주는데 여기 보면 1대1, 1대2 뭐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요것은 이제 축소가 되는 거고 2대1, 3, 4대1 요것은 이제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부품인 경우는 확대해서 출력을 내야 되는 경우이고, 큰 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축소해서 인쇄를 해야 되고, 뭐 1대1로 해야 될 경우는 1대1로 하면 돼요. 자, 1대1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형에서 그려진 치수대로 똑같이 배치해서도 출력이 나가요. 1대1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면 방향을 가로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플로 스타일이 중요하죠. 칼라일 때는 ACAD CTB고요. 흑백일 때는 모노크롬 CTB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칼라로 출력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현장에서는 흑백을 주로 쓰기 때문에 모노크롬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편집을 눌러가지고 일단 확인을 해야 됩니다. 모든 색상, 여기서는 색상이 나오지만 모든 색상이 선가중치, 객체 선가중치를 사용해서 내가 모형에서 설계한 대로 출력을 내겠다는 거죠. 만약에 모형에서는 좀 기본값으로 설정했는데 어떤 특정한 색상만 바꿔서 출력을 내고 싶다. 이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외형선은 이게 색상 3, 초록색을 썼는데 이 초록색만 좀 약간 굵게 가중치를 줘서 출력을 내고 싶어.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됐어요? 기본값으로 만약에 모형에서 작업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색상을 바꾸고 여기서 색상을 선의 종류라든지 선의 가중치를 여기서 줄 수가 있어요. 선의 가중치를 딱 주게 되면 그 색상만 굵게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서라는 것은 내가 작업한 대로 출력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CAD는 이 플로 스타일 관리자에서 내가 어떤 특정한 색만 선의 가중치라든지 선의 종류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출력을 낼 수가 있어요. 저쪽 모형에서 작업을 안 하고도. 일단은 기본은 객체 선 가중치 사용을 그대로 놔두고 저장 및 닫기 이렇게 누르게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플롯 스타일로 객체 선 가중치 이렇게 선택을 하고 확인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닫기 이렇게 눌러주면 한쪽에 대해서 이 배치에 대해서 폐지 설정이 된 거예요. 모형에서 작업된 것이 배치로 그냥 자동적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 부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잡아가지고요. 범위를 잡아서 딜리트 누르면 싹 지워져 버립니다. 여기서 지웠다 하더라도 모형은 이게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 배치 출력의 특징은 뭐냐면 모형은 그냥 놔두고 배치해서 내가 컨트롤 다 해도 이 모형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배치해서 컨트롤 된 대로 출력을 낼 수가 있어.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도형이 나오게 해주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이걸 갖다 뷰포트를 만든다. 이제 뷰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뷰포트라고 쳐면 돼요. 그러면 뷰포트 창이 뜨죠. 그냥 단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이렇게 누를게요. 누른 다음에 이게 종이거든요. 그러면은 첫 번째 구석점 지정해놨는데 지금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A3인데 영역을 잡을 때 우리가 A3다 그러면 인쇄가 안 되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것이 한 15mm 정도 됩니다. 그리고 15mm 정도 되니까 이제 뭐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이제 좌표값이 나오는데요. 한 15 정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끌어요. 이렇게 끌어서 상하 좌우 비슷하게 맞춰서 딱 누르면 이와 같이 하나의 이 공간이 하나 만들어지죠. 만들어진 상태에서 여기서 창으로 들어가 뷰포트를 작성을 했고 이 안으로 들어갈 때는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면 이 안으로 들어가요. 이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평면도 뭐 와이어프레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도면만 출력을 내겠다. 그러면 줌 명령 써가지고요. 줌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겠다. 그러면 이렇게 딱 확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하나를 도면을 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줌으로 했어도 정확하게 축척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형에서 내가 작업한 것을 1대1로 배치해서 이 배치 1에서 똑같이 출력을 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 상태 막대에 요 주석 표시 이제 삼각형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걸 클릭하고 옆에 보면 선택한 뷰포트 축척이라고 있어요. 요걸 눌러보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이 배치에서 도형을 1대1로 보이게 할 거냐, 출력을 낼 거냐, 뭐 50% 출력을 낼 거냐, 이걸 결정을 해주는 거죠. 축척을 결정해 주는데, 지금 만약 이것을 1대1로 하겠다. 그럼 1대1 100%를 딱 눌러주면 정확하게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지죠. 만약에 안 맞으면, 이렇게 위치가 안 맞으면 마우스로 살짝 맞춰주면 돼요. 맞춰줬죠? 이렇게 현재 이걸 1대1로 정확히 맞춘 거예요. 근데 맞췄으면 이거 잘못해서 이게 건들면 또 이게 축척이 변해버리고 위치가 바뀌어버리잖아. 그래서 옆에 보면 열쇠가 있습니다. 그 선택한 뷰포트가 잠겨져 있지 않음 하고 열쇠 모양인데 그놈을 딱 누르면 색깔이 변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움직입니다. 이게 고정돼 버린 거예요. 페이퍼 스페이스 공간으로 이제 나오려면 여기서 PS라고 이렇게 뭐 쳐도 되고요. 바깥에 아무것도 없는 영역에다 더블 클릭해도 돼요. 만들었으면 제대로 나오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 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컨트롤 P를 눌러줍니다. 배치를 만들 때 이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배치 값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1대1로 다 돼 있고 여기서 한번 미리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 딱 누르면 이렇게 지금 배치해서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이걸 갖다가 저장을 하려면 확인 눌러주면 이제 PDF로 저장이 됩니다. 자, 저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폴더 하나 만들어가지고, 배치 플롯. 우리가 이제 캐드에서 출력내는 거 플롯이란 말을 써요. 뭐 출력도 쓰고, 뭐 프린터도 하지만, 플롯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이렇게 폴더는 나는 폴더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배치 1이라는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누르면 이제 이것이 PDF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형에서 출력을 하는 게 배치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됐어. 그런데 또 두 번째 내가 도면을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놈을 여기다 플러스 눌러서 배치를 뭐 이렇게 생성해도 되지만 이놈을 복사해서 쓰면 굉장히 편해요. 배치다 마우스를 갖다 놓은 우클릭 한 다음에 이동 또는 복사를 선택한 다음에 4번 작성, 끝으로 이동, 확인. 이렇게 되면 이게 똑같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설정을 한 번만 하고 이놈을 복사해서 쓰는 거죠. 만약 혹시 이게 A3가 아니라 두 번째 도면은 A4로 내겠다. 그러면 A4로 내겠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 설정을 바꾸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배치 1에다가 이름 바꾸기 해가지고 도면 1 이렇게 하고요. 또 이것은 도면 2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면 2.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도면 2로 와가지고요. 두 번째 도면을 이쪽 나오게 하고 싶어. 그러면 요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잠겨져 있어. 잠겨져 있으니까 열쇠를 일단 풀어야 됩니다. 열쇠를 풀고 이제 두 번째 도면을 이렇게 찾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1대1로 맞추고 그 다음에 위치를 맞추고 그 다음에 딱 맞았으면 열쇠로 이렇게 잠그면 되죠. 그러면 이게 이제 도면 2 이렇게 도면 2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PS 이렇게 쳐도 되고 더블 클릭해서 밖으로 빠져나와도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 도면을 냈는데 이번에는 지금 모형에서는 도면이 4개가 있잖아요. 이 4개를 갖다가 A3로 다 이렇게 다 나오게끔 이게 하나면에 다 나오게 하고 싶어. 만약에 모형에서 작업한다면 모형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 4개의 도면 있잖아요. 4개의 도면을 A3 한 장으로 다 출력을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배치를 이용하면 굉장히 편해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이동 복사
복사, 끝으로 이동, 확인 이렇게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도면 3 이름 바꾸기, 도면 3으로 하는데 요 3은 좀 다른 거죠. 어떻게 하냐? 요 A3에 도면 4개, 모형에 있는 도면 4개를 다 나타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잡고 지워버려요. MV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아까 V 포트 이렇게 쳤는데요. MV라고 쳐보겠습니다. 여기서 MV. 이 MV는 이 배치에서만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명령어가 나옵니다. 명령어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2, 3, 4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4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4. 4 쳐도 되고, 4 이렇게 쳐도 되고요. 거기는 그냥 4를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해도 돼요. 그러니까 4하고 4를 친 다음에 아까처럼 범위를 이렇게 한 15mm 정도 떨어져서 범위를 이렇게 잡아줘요. 이렇게. 잡아주고 딱 클릭하게 되면 이것이 4개로 이렇게 분할이 돼버려요. 이렇게 4개로 분할이 되고 이 안으로 각각의 뷰포트 창으로 들어갈 때는 이게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첫 번째 도면을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A3인데 A3에 4개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배율이 1대1로는 안 되죠. 1대1은 안 되고 이쪽 창에서 1대2 50%로 하게 되면 이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딱 맞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딱 맞았으면 열쇠로 잠그는 거예요. 열쇠로 잠궈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뷰포트 이것을 여기 와서 적당히 확대한 다음에 축척을 갖다가 1대2 50%로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뷰포트에 가서 세 번째 도면을 적당히 확대를 한 다음에 정확하게 축척을 맞추기 위해서 1대2 50%로 이렇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열쇠로 잠그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도면을 이렇게 놓고 여기서 50% 하고 그 다음에 맞춰줍니다. 이렇게 맞춰주고 열쇠로 잠궈요. 그러면 현재 이 A3의 4개 도면이 하나면에 다 출력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정확하게 축척이 돼가지고 자 한번 여기서 이제 출력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건 다 맞아요. 맞고 여기서 뭐 미리 보기 한 번만 눌러보면은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이렇게 조금 약간한 것은 유치를 다시 이걸 화면에서 보고 유치를 좀 맞춰주면 돼요. 네 번째 도면이 여기서 네 번째 도면이 조금 안 맞는 거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서 이게 안 움직인다. 그러면 열쇠가 잠겨 있으면 이게 안 움직여져요. 확대 축소가. 그래서 유치를 이렇게 잘 맞춰줍니다. 왜냐면 좀 요 네 번째 도면이 좀 안 맞네요. 그리고 다시 잠그고 그 다음에 컨트롤 P 그리고 미리 보기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러면 잘 나온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확인 눌러가지고 저장 누르면 PDF로 출력이 나가는 거죠. 출력이 이렇게 하나의 A3에 도면 4개가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한 것은 뭐냐, 모형에 있는 도형을 갖다가 이 배치해서 하나씩 이렇게 뷰포트를 만들고 배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모형에 보면은 이렇게 도각 안에다가 이렇게 작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작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각을 배치에다 도각을 집어넣어 버려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그냥 하나의 그냥 사각형 안에서만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도면 출력은 다양하게 출력을 내기 때문에 이 배치에서 그 출력 내는 거에 대한 정보를 거기서 입력을 하는 거죠. 거기서 그쪽에서 입력한 것을 이쪽 모형에 반영이 되도록 할 수도 있고, 이 모형에서 작업한 것을 배치에 이렇게 반영할 수 있고, 반영 안 되게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게 도각 하나를 블록으로 하나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도각 하나를. 그래서, 임시로 이놈을 이렇게 바깥으로 빼내고요. 블록 명령을 하나 쓰겠습니다. B하고 엔터. 도각이라고 하겠습니다.
도각하고, 그 다음에 객체 선택. 객체 선택은 요거 있잖아요, 요거 도각. 요거만 범위를 딱 잡습니다. 이게 지금 이 블록으로 정의하는 건 목적은 뭐냐면, 이놈을 저장해가지고 배치에다가 도각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방식대로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정확히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뷰포트 창에서.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좀 깔끔하게 좀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이런 식으로 이 모형에서 도각 안에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 어떤 도면을 보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도형만 있고 도각을 배치다 집어넣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뭐 그건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블록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기준점은 좌측 하단을 기준점으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각을 블록으로 정의하고 확인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놈을 저장을 해야 돼요. 이렇게 블록을 저장합니다. W하고 엔터입니다. W 블록이에요. 라이트 블록. 그리고 블록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도각이라고 있거든요. 도각. 금방 도각을 한 거 있어요. 이놈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저장을 도각.dwg 이 블록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장 이렇게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이렇게 눌러주겠어요. 그러면 현재 이 도각이라는 것이 블록으로 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장해 놓고 이놈을 그냥 이렇게 다시 안으로 다시 집어넣겠다. 이렇게. 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또 하나 저장해 놓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나중에 또 필요하니까 다른 이름으로 하나 저장하겠습니다. 버전 2로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놓고 이제 이놈 가지고 연습을 하겠습니다. 요 도각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도형만 빼놓고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잡아놓고 지워버리고 이렇게 지워버리고 딱 뭐만 남냐? 도각을 다 지워버리고 도형만 남겨놓고요. 어떤 공간 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각형 하나 그리는데 이 레이어에 가서 레이어를 하나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뭐 테두리라는 레이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테두리 하나 만들고 선을 가진 기본으로 하고 뭐 선도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테두리 레이어로 일단 가서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동결시켜 가지고 안 보이게 뭐 처리하고 뭐 이렇게 조금 컨트롤 하기 위해서 레이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사각형 하나 그리겠습니다. RC 이렇게 사각형 하나. 그래서 이렇게 420에 297 이렇게. 그리고 이놈을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정중앙에다 넣으면 이게 오른쪽에 이제 만약에 표절하나 있으면 오른쪽에 표절하나에 가까워지니까 이제 내가 이제 눈대중으로 이 사각형에서 약간 중심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좀 치우치게 이렇게 사각형을 넣고요. 이놈을 복사를 합니다. 네, 복사를 하는데 두 번째 도형, 또 세 번째 도형, 그 다음에 네 번째 도형, 테두리를 이렇게 그려놔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도각을 없애버리고 이제 이렇게 사각형만 그려놓고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야. 도형 작업을 쫙 하는 거예요. 설계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면 이제 이놈을 출력을 내려면 도각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배치에 가서 도각을 집어넣고 거기다 뭐 정보를 집어넣고 거기서 가시성도 뭐 컨트롤하고, 여기서는 모형에서는 이게 가장 가시성이라든지 뭐 최적의 상태로 작업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배치로 가보겠습니다. 배치로 가보면 이제 도형에서 작업을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일로, 도면 1로 가겠습니다. 자, 이걸 다시 작업을 합니다. 이놈을 범위를 잡아가지고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죠. 요 상태에서 이제 도각을 집어넣는데, 그 삽입 명령 있죠? I하고 엔터. I하고 엔터. 그리고 도각을 이렇게 집어넣거든. 도각을, 아까 정의를 했잖아요. 뭐, 라이브러리로 갖고 와도 되고, 지금 최근에 것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도각, 이걸 선택한 다음에, 뭐, 블록 정의, 뭐, 다시 정의하냐고, 뭐, 상관없습니다. 블록 재정 이렇게 눌러도 돼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위치를 맞춰줘요. 이게 이제 도각이 갖고 온 거예요. 도각을 아까 블록으로 정의하고, 저장한 놈을 딱 갖고 오게 된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도각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도형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도형이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뭐가 들어오냐? 이제 MV 또는 뭐 뷰포트라고 이렇게 쳐도 돼요. MV라고 한번 쳐보죠. MV. 자, MV 상태에서 내가 그 도형을 넣을 영역을 여기서 범위를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요렇게 요 범위다. 그럼 이 범위를 딱 선택하면 이게 들어오죠. 그 다음에 아까처럼 똑같아요. 여기서 더블 클릭하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놈을 줌으로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배율을 갖다가 1대1로 딱 합니다. 배율로 1대1로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의문이 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열쇠로 이기다 잠궈놔야겠다. 열쇠로 이렇게 잠궈놔요. 지금 1대1로 딱 맞춰놨습니다. 자, 미리 보기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미리 보기, 컨트롤 P 눌러가지고 이렇게 보면 제대로 도각이 딱 들어가고 도형이 딱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도각을 집어넣었다 해서 모형에는 영향이 있어 없어요? 영향이 없죠. 이제 여기에만 이렇게 도각이 들어간 건데 여기서 화면에 볼 때는 이렇게 좀 약간 굵은 선이 보이는데 이 비포트 만들면서 이게 테두리가 이렇게 보이게 돼요. 보이게 되는데 실제는 인쇄가 안 되는 영역이 안 돼요. 이제 PS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깔끔하게 딱 그것만 나오죠. 그런데 아까 모형에서 A3로 이렇게 내가 테두리 한 것은 지금 이 종이에서는 어떻게 돼요? 안 보이죠? 벗어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인쇄도 안 되고 딱 도형만 요 도각에 출력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정보를 갖다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입력을 할 때 지금 이렇게 보니까 가운데 이 중심선을 여기서 선홍색으로 좀 바꿔야 돼요. 지금 선홍색으로 좀 바꿔야겠다. 아니면 어떤 여기다 문자를 더 넣겠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모형에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배치에서 어떤 가시성을 위해서 한번 레이어도 바꾸고 글씨도 넣어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모형하고 배치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들어가가지고 뷰포트 창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서 작업을 하려면 이 잠겨져 있지는 않아야 돼요. 다 한 다음에 잠궈 놔야 되니까 이게 풀어놓고 도면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층으로 가보면 이 모형에서 레이어 보는 거하고 이 배치에서 이 레이어 보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뷰포트 동결이라는 게 있어요. 뷰포트 동결이 있고 뷰포트 VP 색상이 있고 그 다음에 뷰포트 VP 선 가중치라는 것이 하나 더 생겨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중심선이 현재 노란색으로 돼 있는데 모형에 노란색 작업했는데 요 배치에서만 이것을 노란색이 아니라 나는 선홍색으로 나타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모형은 노란색인데 배치는 선홍색으로 가시성을 위해서 나타내고 싶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되고 현재 외형선 있잖아요. 외형선 초록색으로 돼 있는데 요 외형선을 여기서는 요 초록색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하면서 선의 가중치. 이게 바꿀 때는 VP 쪽을 바꿔야지 그 VP 다른 걸 바꾸면 모형 쪽이 바뀌어 버려요. VP 쪽은
VP 색상, VP 선 종류, VP 선 가중치는 이 뷰포트에서만 이게 먹힙니다. 예를 들어서 외형선의 가중치를 주겠다. 외형선의 가중치를 VP 주겠다. 그래서 0.4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형은 0.25mm지만 뷰포트에서는 어떻게 0.3mm로 내가 보이고 출력을 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요 창을 딱 닫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 맞춰서 이렇게 레이어가 색상, 속성이 바뀌었잖아요. 그렇다 해서 모형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모형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지죠. 그러니까 이 뷰포트 창마다 레이어 속성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꾸는 목적은 뭐냐면 뭐 컬러를 낼 때 컬러 색상도 필요하지만 가시성을 위해서 출력을 낼 때의 가시성, 화면으로 봤을 때 가시성을 위해서 이와 같이 VP에 대해서 속성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도면상에서는 나는 다른 건 필요 없고 그 중심선하고 치수는 안 나고 외형선만 나오게 하고 싶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VP 동결을 클릭하면 돼요. 그래서 VP 동결을 중심선하고 딤하고 이렇게 동결을 내가 시키겠다. 그러면 딱 외형선만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레이어 제어를 각 배치별로 배치뿐만 아니라 배치 안에 있는 뷰포트 창마다 제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 것이 특징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은 동결된 걸 풀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어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여기다 글씨를 한번 집어넣는데 PS, 그러니까 페이퍼 스페이스에 와가지고 페이퍼 스페이스 와서 여기서 한번 글씨를 넣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하나 글씨를 넣겠습니다. 도면 1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DT 이렇게 치고 여기다가 딱 클릭하고 그 다음에 도면 1 이렇게 도면 1 하고 컨트롤 엔터 이렇게 글씨가 좀 적네요. 그래서 글씨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페이퍼 스페이스에서 도면 이게 여기다 어떤 도각에다 정보를 집어넣잖아요. 내가 여기다 글씨를 넣었어도 넣었으면 어떻게 돼? 모형에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뷰포트 창에 들어가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여기서 내가 어떤 글씨를 넣어보겠습니다. 작업을 하든 마찬가지 글자 문자를 넣던 여기다 글씨를 하나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어넣은 거 어떻게 집어넣냐면 이제 뷰포트 창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페이퍼 스페이스 작업을 하면 적용이 안 되고 뷰포트 창으로 들어가서 작업하면 저쪽 모형에 적용이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도면 1 하고 엔터 치고 또 이놈을 좀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페이퍼 스페이스에서 입력한 거고 이것은 뷰포트 창에서 입력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모형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모형에 적용이 됐죠?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야. 뷰포트 창에서 작업하면 모형에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페이퍼 스페이스 작업을 하면 어떻게 돼? 모형에 적용이 안 되는 거지. 예, 적용이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작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작업을 하게 되면 내가 모형에서 지금 내가 입력한 걸 여기서 삭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삭제를 하면 배치해도 그대로 삭제가 돼서 보이죠. 왜냐면 여기 바로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뷰포트 창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모형하고 같이 연동해서 작동이 되는 거고 페이퍼 스페이스에서 작업을 하면 배치에 작업을 하게 되면 그쪽하고 연동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 배치에서만 그 뷰포트에서만 이게 이렇게 작동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모형에서는 도형만 작업을 하고 각 뷰포트에서 내가 출력 내는 것을 이렇게 가시성이라든지 이것을 다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이놈을 하나를 독사를 해서 조금 이제 방법을 달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놈을 이동 복사 누르고 4번 작성 해가지고 끝을 이동해가지고 이놈을
도면 4라는 이름으로 바꾸겠습니다. 도면 4. 도면 4로 이렇게 하고, 요 작업한 것을 삭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삭제를 해놓고요. 다시 뷰포트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도각을 먼저 집어넣겠습니다. 도각. I하고 엔터. 도각을 먼저 집어넣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도각 같은 거 집어넣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작업을 할 때 필요에 따라서 출력을 레이어를 껐다 켰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레이어 위치를 갖다가 도면층 레이어 위치를 아까 임시로 만든 테두리라는 그런 그 레이어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작업하면 나중에 이게 동결시키고 뭐 제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위치, 어느 레이어에서 내가 삽입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테두리라는 레이어에서 작업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I하고 엔터. 그리고 도각을 요거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도각을 먼저 집어넣고요. 이 도각은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먼저 뷰포트를 만들기 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뷰포트가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도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지금 이 공간은 어떻게 돼요? 페이퍼 스페이스죠. 페이퍼 스페이스 공간에다가 도각을 딱 집어넣은 거죠. 그 다음에 뭘 만들어야 돼요? 뷰포트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뷰포트를 만들기 위해서 MV 이렇게 치고 여기서 몇 개를 만들 거냐? 내가 3개를, 2개를 만들려고 그래요. 이렇게 2개를 만들고, 이쪽 도형에 대한 상세도를 이쪽에 이렇게 나타내고 싶어요. 그래서, 2라고 하겠습니다. 2하고 엔터. 그 다음에, 뷰포트를, 수직으로 하겠다. 수직이 기본이네요. 엔터 치고, 뷰포트 영역을 이렇게 잡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2개로 나눠졌죠. 그렇죠? 2개로 뷰포트가 2개가 만들어졌는데, 요 오른쪽에 있는 뷰포트를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남죠. 여기 빈 공간이 생기지. 오른쪽은. 그렇죠? 그 대신 이 원을 하나, 도형을 이렇게 원을 하나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원을 하나 그린 거예요. 왼쪽에 있는 N쪽에 뷰포트 창으로 들어가서 요 부분을 이제 그 50%로 하면 이게 딱 맞아 떨어질 거예요. 50%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어떤 그 상세 부품을 여기다 이렇게 동그란 데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또 뭐라고 치냐면 MV라고 치는 거예요. MV라고 치고, 여기서 MV를 한 번 더 친 다음에 지금 원을 그렸기 때문에 원의 객체에다가 뷰포트를 만들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객체면 어떻게? 뭐라고 쳐야 돼요? 이 원이라는 객체에다가 뷰포트를 만들겠다. 이 얘기입니다. 뷰를 만들겠다. 그러면 여기서 5하고 엔터를 딱 친 다음에 원 선택을 해요. 원을 딱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원 안에도 뷰포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이렇게 확대를 하는 거죠. 확대를 해가지고 요걸 갖다가 만약에 100%다. 그러면 100% 100% 너무 크네요. 그러면 50%다. 그러면 이 부품에 대한 이거의 상세 도면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내가 마음대로 도형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각형 여기에는 도면 이렇게 이거에 대한 상세 도면, 이 부품의 상세 도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잠궈놔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니까, 지금 지금 이 사각형 있잖아요. 이 사각형이, 테두리가 보기에 싫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을 동결시켜버리면 돼요. 동결. 만약 프린트를 안 하게 되면, 디프 포인트라는 이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져 있죠. 이건 자동으로 생성되는 건데, 이것은 여기다가 레이어를 가져가면 인쇄가 안 돼. 화면상은 보이지만. 그래서 여기로 가져가도, 여기로 가져가도 보이지도 않고 동결되어 있는 상태니까 안 보이죠. 깔끔하죠.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한 상세도면 이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게 레이어 제어도 되고 어떤 객체에 대해서 뷰포트도 작성할 수도 있고
이걸 마음대로 이렇게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딱 1대1로 맞았다 그러면 이것도 꼭 잠궈놔야 되죠. 이것도 이게 딱 잠궈놓고, 이것도 잠궈놓고. 이제 다 작업을 했다고, 배치 플롯 작업을 다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메뉴로 갑니다. 메뉴에서 인쇄에 배치 플롯이라고 있어요. 배치 플롯. 그러면 지금 아까 그 페이지 설정한 대로 여기서는 게시 대상이 PDF고 PDF DWG2 PDF고 이건 맞죠? 이건 다 자동으로 갖고 온 값이고 게시 옵션을 한번 눌러봐요. 게시 옵션은 내가 지금 PDF로 저장을 하면 어디로 저장이 될 건가를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합니다. 내가 이제 폴더를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품질을 갖다 결정할 수 있어요. 지금 600dpi잖아요. 내가 막 굉장히 고해상도를 내고 싶어. 그러면 1200, 그러면 1200dpi가 나가는 거야. 용량은 당연히 커지겠지만. 근데 보통 레이저 프린터는 600dpi거든요. 근데 나는 더 정밀하게 내야겠다 그러면 1200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 다음에 글꼴 처리에 도면에 사용된 글꼴 캡처를 꼭 체크가 돼 있어야 돼. 체크돼 있지. 기본값이 체크돼 있는데 이게 체크가 안 되면 이게 글꼴이 이렇게 깨져 나오는 수가 있어요. 인쇄될 때, PDF로 넘어갈 때. 그리고 이 PDF CAD는 내가 사용된 글꼴이 그 상대편에 글꼴이 없으면 깨져 나오잖아. 근데 PDF는 여기서 글꼴 캡처를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내가 사용된 글꼴이 없어도 거기는 보여. 그러니까 그냥 DW 보내는 게 아니라 PDF로 해서 보내면 글꼴이 깨질 리가 없죠. 그래서 이게 꼭 체크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글꼴까지 캡처해서 PDF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확인 이렇게 눌러줘요. 그 다음에 여기 시트 쪽을 보면은 첫 번째가 모형이고 나머지는 다 배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모형은 인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 모형은 작업만 했을 뿐이지 플롯은 다 배치해서 플롯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현재 몇 개가 지금 배치를 몇 개 만들었어? 4개 만들었죠? 여기서 게시를 눌러줍니다. 게시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게시하는 것을 전체 게시라고 하겠습니다. 이름을 전체 게시 하고서는 선택 눌러주고 여기서 뭐 현재 시트 리스트를 저장하시겠습니까? 이게 나오는데 여기서 L 눌러줘요. 그리고 닫기 눌러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백그라운드에서 작업을 해요. 종이가 이게 출력을 많이 낼수록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뭐 아무 반응이 없대서 뭐 걱정할 필요 없어. 다 백그라운드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오른쪽 하단에 다 게시가 됐다는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 봅니다. 그 해상도가 높을수록 도면이 많을수록 이제 그 시간이 좀 걸리는데 한번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선 다른 작업이 가능해요. 이 백그라운드 작업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뜨면 오른쪽 하단에 플롯 및 게시 작업 완료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플롯 및 게시 상세 정보를 보려면 표시 이렇게 눌러주면 뭐 이게 나오고요. 이거 닫기 누르고 그 다음에 탐색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장된 위치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가보면 여기에 이제 파일이 생성이 된 걸 알 수가 있고요. 로그를 PDF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면 이와 같이 도면 1, 도면 2, 도면 3, 도면 4 이런 식으로 다 어떻게 돼요? 하나의 파일에 이렇게 다 뷰가 보이고 각각의 레이어도 다 여기서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도 다 온오프를 할 수 있어요. 마치 CAD에서 레이어를 갖다 온오프 하는 것처럼 PDF에서도 온오프가 다 가능해요. 자, PDF가 다 생성이 됐죠?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해서 내가 100개를 배치를 작업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또 선택해서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배치한 것이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내가 선택하고 나머지는 제거시키고 플롯을 내면 되지. 그렇죠? 지금 4개니까 4개를 다 했지만은 나는 3번이 필요 없어. 그러면 3번 선택한 다음에 제거 눌러주면 뭐 3개만 나오죠. 그래서 내가
이 배치 작업을 다 해놓으면 내가 선택해서 플롯을 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체가 하나의 파일로, PDF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출력이다 그러면 이 모형에서 출력 내는 게 아니라 진짜는 배치해서 출력 내는 것이 진짜다. 현재 도면 4 이것을 지금 배치해서 이렇게 내가 배치를 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놈을 DWG로 다시 저장하고 싶어. 이게 진짜 모형에는 이렇게 있어요. 이놈하고 이렇게 다 따로따로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배치를 내가 한 그대로 모형에 가서 모형에다 저장을 하고 DWG 저장하고 여기서 또 작업을 하고 싶어. 여러 가지 배치를 내가 여기서 다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되냐면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배치 내용 모형으로 전송이라고 있어요. 배치 내용 모형으로 전송. 이걸 딱 누르면 DWG 저장이 됩니다. 배치로 작업한 것을 DWG 저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놈을 도면 4 이름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열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DWG로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배치로 다 작업을 했으면 이 도가까지 다 들어가고 다 이렇게 배치된 그야말로 출력된 그 상태를 이와 같이 DWG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고 여기서도 또 다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치수 기입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배치로 한 것을 DWG로 가서 또 작업도 가능하다. 이렇게 배치 같은 경우 있잖아요. 배치 같은 경우는 배치 메뉴를 리본 메뉴에 다 있어. 요 리본 메뉴에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설명한 것은 될 수 있으면 배치 리본 메뉴를 안 쓰고 될 수 있으면 명령어 라인으로 쉽게 이렇게 했습니다. 좀 쉬운 방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굳이 리본 메뉴까지는 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아까는 그 DWG 넘길 때 여기서 배치 내용 모형으로 전송 이렇게 해도 되고 메뉴에 보면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에 가보면 배치를 도면으로 저장이라는 게 있어. 여기서 해도 돼요. 우클릭 해도 되고 메뉴에 배치를 도면으로 저장 이거 눌러도 돼요.